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수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섬 지역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저관로 건설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과 영화 한산의 주 촬영지인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신안앞표도와 매화도 사이에 드넓은 갯벌과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해저면 수십 미터 아래를 굴착해 두 섬을 잇는 작고 긴 터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터널에 상수도관을 넣어 매화도까지 수돗물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 지금 1단계 공사 진행률은 97%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통수 시점은 10월 초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해저 터널은 앞으로 암태도까지 연결돼 자운도와 안좌도 등 신안 중부권 섬들이 물 걱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상수원 바닥에 드러난 완도, 넙도. 지난 봄부터 일주일에 한 번꼴로만 수돗물을 받을 수 있어 섬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름 제철을 맞은 섬 관광산업도 치명타를 입고 있습니다. 네, 가뭄이 들면 물이 안 나오고 하니까 통을 사다 놨어요. 몇 년 전에. 그래갖고 받아갖고 쓰고 있어요. 고질적인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보길도와 노하도, 인근 작은 섬에 해저 관로가 건설됩니다. 전라남도와 완도군이 해저 관로를 통해 이들 섬에 광역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공사비는 430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남에서는 목포 달리도와 율도, 고흥 등량도와 상하 화도에도 상수도 해저 관로가 설치됐고 무안탄도는 내년 완공 예정으로 공사 중입니다. 조상대대로 하늘만 쳐다보며 물 걱정을 달고 살았던 섬 주민들. 해저 관로를 통해 육지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음껏 받아 쓸 수 있는 별천지 같은 세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지난해 법이 제정돼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시민들이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 등을 주는 제도로 열악한 지방 재정을 개선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세액을 감면해준 만큼 지방에다 기부를 하도록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효과가 있지 않나. 하지만 법제처 심사가 길어지면서 제도 시행 넉 달을 앞둔 지금까지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령을 기초로 조례를 제정하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답례품을 선정하고 또 홍보까지 해야 하는 지자체는 답답할 따름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축복하게 됐습니다. 조금 힘들었죠. 지금 마음으로는 급해 죽겠는데. 제도 시행을 앞두고 도내 각 지자체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답례품입니다. 기부된 금액의 30%까지를 지역 특산물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데 이 답례품에 따라 지역 간의 재정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답례품이죠. 실질적으로는 답례품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특정한 지자체로 몰릴 수도 있고. 기부 금액이 지자체의 살림살이와 실적으로 연결되고 벌써부터 물밑 경쟁이 시작되다 보니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관련해서 재정을 이렇게 좀 확충하자는 의미가 큰데 답례품에 너무 지금 이목이 쏠려가지고 제도의 본 취지를 지금 흐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거 진행된 연구 용역 결과 전남 지역에 대한 기부금 규모는 430억 원 정도로 추정됐지만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실제로는 80억 원대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 제도를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시 도사동에 위치한 미국 건조장. 본격적인 햅쌀 수확 시기에 들어섰지만 지난해 수확된 쌀이 아직 팔리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쌀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한 농협은 전국 549개 쌀 수매 농협의 29%인 161곳. 쌀 초과 생산으로 정부는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쌀을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했지만 쌀 소비 감소 등으로 재고는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0kg당 5만 6천 원에 달했던 쌀 가격도 4만 4천 원 선까지 2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농업계에서는 정부의 적절치 못한 쌀 격리 조치 시기와 방법이 쌀 수급 조절 실패의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가 쌀을 사들인 시기가 너무 늦은 데다가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이뤄져 도리어 쌀값 하락을 유도했다는 겁니다. 순천농협은 수년마다 반복되고 있는 쌀 수급 조절 실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쌀 시장 격리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격리 방식도 최저가 낙찰이 아닌 정해진 비축미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시장 격리를 해야 한다. 강제 규정으로 바꾸고 비축 수매 가격을 적용해서 바로 시장 격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쌀이 남아돌자 어제 순천에서는 쌀 재고 소진을 위한 소비 촉진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자체와 농협 등 농업 관련 단체들은 시민들과 인근 상가를 방문해 지역 브랜드 쌀을 직접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쌀 수급이 어려워진 상황을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농업 관련 단체들은 앞으로 추가 시장 격리와 쌀 수급 관련법 개정 등의 대책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무안 삼양초등학교 앞입니다.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길에 붉고 노란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와 차도 사이 공간에 나무를 심어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등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산림청과 일선시군이 함께 추진하는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 무안군은 360m 통학로에 홍가시나무 등을 심고 지난 6월 말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밝은 분위기도 연출하고 아이들이 이제 색채감 있는 거를 보면은 더 교육에 좋을 것 같아서 매일 학교를 오가는 아이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길이 조금 좁아지긴 했는데 딱히 신경 안 쓰고 차가 오면 막아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올해 전남에서 추진된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은 5개 시군에 9곳. 그런데 목포 지역 2개 사업만 현재 사업 진도율이 10%에 머물고 있고 다른 지역 사업은 이미 100% 끝났습니다. 목포시는 지난달 말에야 목포 부설초와 용해초 그린숲 조성사업 공사업체를 선정했는데 다른 지자체보다 3, 4개월 이상 늦었습니다. 이유는 황당하게도 처음 해본 사업이란 것입니다. 심지어 목포시는 여름에 나무를 심을 경우 고사할 우려가 있다며 10월 이후에야 본격적인 그린숲 조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이나 이런 무더위에 한더위에 식재를 하게 되면 고사 위험이 좀 높고 그래서 수목 식재 적기인 10월경에 식재를 하기 위해서 현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 지난해 이미 관련 사업이 확정됐고 예산 확보도 끝났던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 스스로 인정하듯 목포시의 초보 행정 때문에 목포 지역 어린이들은 다른 시군 어린이들보다 안전한 통학로를 통해 등교하는 혜택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신안군 하이면 출신 유학자 초암 김현 선생. 김대중 대통령은 보통학교에 입학하기 전 초암 선생의 덕봉 서당에서 한문을 배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13년 전 마지막 고향 방문길에서 휠체어에 의지했지만 유독 김현 선생의 공간에서는 두 다리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대통령은 옛 스승에게 예를 갖춘 겁니다. 어린 시절에 서당에 다니시면서 훈장하려는 영향을 많이 받으셔서 그러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김현 선생의 높은 학문을 기려 후학들이 건립한 덕봉 강당과 전시관은 하지만 관리 사각지대입니다. 김현 선생이 직접 엮은 책을 비롯해 수백여 서적들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다 쓴 습기 제거제가 책 사이에 끼워져 있을 뿐 습도 관리가 안 된 채 전시되다 보니 온통 곰팡이 투성입니다. 나무 기둥들도 천장도 온통 희뿌연 곰팡이가 가득합니다. 책 자체들이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진품명품, 감정을 받아볼 만한 그런 소중한 자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실되어가는 김대중 대통령의 스승의 책들, 우후죽순 자란 잡초들, 그리고 툇마루 위에 떨어진 회벽. 김대중 대통령을 향해 정치권 누군가는 정치적 스승이라고, 또 누군가는 민족의 스승, 민주주의의 스승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스승이 스승으로 모신 유학자의 옛 공간은 날이 갈수록 폐가에 가까워질 뿐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임진왜란 전투 중 가장 큰 승리이자 세계 해군 역사상에도 손꼽히는 승리인 한산도 대첩. 이 한산도 대첩을 다룬 영화 한산의 주 촬영지는 여수 돌산읍 진모지구입니다. 야외 세트장과 컴퓨터 그래픽 촬영장이 갖춰진 진모지구에서 대부분의 촬영이 이루어졌고 돌산과 남면 일대도 영화 속 배경이 됐습니다. 한산의 흥행 돌풍에 로케이션 주변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광객들의 방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촬영지이기도 해서 한번 아이들과 같이 좀 옛날 그 전쟁회 같은 거 알려주려고 왔거든요. 이거 한번 보여주고 애들 보여주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찾아왔습니다. 최근 들어 전남이 영화 흥행을 보증하는 촬영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역대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고 있는 명량은 70% 이상이 광양항에서 촬영됐고 극한 직업의 명장면으로 꼽히는 마약반 형사들의 범죄 조직 소탕 장면도 광양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좀비와 사투를 벌인 부산행은 도이동 황길터널을, 택시 운전사에 나오는 장면 곳곳은 순천과 여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해외 촬영이 어려워진 탓도 있지만 자연과 풍부한 산업자원 등 다채로운 공간적 배경이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또 이제 코로나 시기 때 서울과 경기도가 굉장히 좀 힘들면서 좀 청정한 지역으로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전라도가 좀 그 각광을 많이 받게 된 것도 있습니다. 드라마 7년 전쟁도 여수에서 촬영 중인 가운데 전남으로의 로케이션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